예, 수험생 여러분 이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키아벨리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 확실한 개념 비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민주주의는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백성이 주인이 되는 사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형식과 절차를 좀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적어도 성인 남성에게만큼은 동일한 1인 1표를 주었죠. 맞죠, 선생님? 그죠? 그리고 피치자가 곧 통치자이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관직에 가게 했잖아요. 그죠? 형식 절차 맞죠? 민주주의. 근데 공화주의가 뭐냐라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으로도 볼 수 있는데, 민주주의가 만약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물고기라면, 물고기라면 공화주의는 그 물고기가 원활하게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그 환경, 물과 같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공화주의는 이게 함께 공이잖아요. 이거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된다. 그래서 이 공화주의의 어원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레스 푸블리, 이게 바로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공화주의 시민들. 그리고 레스 푸블리카가 리퍼블릭의 어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리퍼블릭, 이게 영어로 하면 이제 리퍼블릭. 사람들 돌려줘.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는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한 거고, 근데 공화주의는 뭐냐면은, 그러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화주의에서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은 간섭과 지배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그 임용구 씨 났던 거잖아요. 공화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단순히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에서 더 발전해 나가서 지배를 아예 받으면 안 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비지배로서의 자유.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정치 체제에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참여를 해야 돼. 폴리티컬 시스템에 내가 참여를 해야 돼. 그 얘기했죠. 아까 키켈에서도 그러잖아. 항상 정치의 사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아까 오전에 배운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화주의에서 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시민적 덕성이에요. 시민적 덕성. 시민적 덕성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나의 개인의 사익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이익이야. 공공선. 우리 함께 모두 이익이 되는 선. 좋은 것들, 옳은 것들. 이거를 참여하고 이루고자 하는 시민의 인식과 의지를 공공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확장해서 시민적 덕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따지면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우리 뉴스에 보면은 요새 자꾸 뭐 전철 무슨 전장현 시위 그거 나오고 그건 빼고, 전철이 이게 플랫폼에 딱 왔는데, 선생님 플랫폼에 왔죠. 이렇게 왔는데 어떤 시민 한 분이 발목이 그 플랫폼하고 전철 사이 발목이 껴가지고 빠져가지고 못 나오잖아. 그 출발한 발목 절단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가끔 발휘가 되죠. 시민들이 다 내리셔가지고 보셨죠? 50명 정도, 100명 가까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사람 빼내잖아.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날 때 보면은 차가 전복이 돼 사람이 다리에 깔렸는데 혼자서는 탈출을 못 하잖아요. 시민들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셨어?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구조를 해주죠. 그런 모습, 그런 자세, 시민적 덕성의 한 모습에 의해. 아시겠죠? 그리고 포르투나와 비루투가 있는데, 이 개념이 뭐냐면은 이 비루투라는 게 시민적 덕성에서 이제 그쪽으로 발전하는 개념인데, 비루투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의 virtue가 돼서 덕이 되거든요. 근데 이 비루투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마키아벨리 이전에는 포르투나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많이 본 단어 같지 않아? 영어에서 수험생분들 폴춘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폴춘 텔러 하면은 점술가잖아. 점성가. 미래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운명이에요, 운명. 포르투나가. 운명.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행운. 좋게 말하면 행운. 폴춘 텔러. 행운을 보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게 자기 자신의 올곧은 자기로부터의 비롯된 의지가 아닙니다. 이거 타인으로부터의 의지입니다. 포르투나가. 안 그래, 선생님? 우리가 점 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점 보면 나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대학 갈래요? 뭐 시험에 합격할래요? 열심히 할래요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점 잘 안 보잖아요. 어떤 외부로부터의 행운 같은 걸 바라잖아, 사람이. 그러면 비루트가 뭐야? 응? 말 그대로 덕이야, 덕. 어떤 성품, 행동, 양식, 보이는 모습. 그 다음에 자기 의지로부터 비롯된 힘입니다. 이 자기 의지로부터 비롯된 힘 뭐야? 공화주의의 덕성, 내가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이 비루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이론에서 이제 나가기 전에 본 거고, 이 사람이 군주론에서 되게 롤모델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체사레 보르자라는 사람. 이거 혹시 유튜브에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 이탈리아의 아버지가 알렉산데르 6세 교황이에요. 영어로 팝이라고 하지, 팝. 교황 성하라고도 하는데 팝인데, 저도 가톨릭 교도지만은 진짜 어제 우리 신부님 부하 2주차 강론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본인께서도 이때 마틴 루터 종교개혁 때 태어났으면 자기도 개신교 가졌을 거라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때만 해도 성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자녀를 낳습니다. 공식적으로 결혼은 못해요. 못하는데 정부를 넣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되게 교활하면서도 권력에 아주 그냥 탐닉한 인물이고, 그 추기경단에서도 보면은 교황 선출을 콘클라베 하는데 음모와 암투가 엄청났거든. 엄청났는데, 그래서 만장일치 안 되면은 막 가둬놓고 못 나오겠어요. 불때서 연기 나오면 이제 교황 선출됐다. 거의 막 사람이 추기경들이 죽어나갈 정도로 막 서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몇 달을 끌어도 막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는데, 로마 교황 선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추기경들이 다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바뀌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때부터 이제 다수결로 이제 바뀌었는데, 만장일치가 아니라 체사레 보르자라는 사람의 이제 로마 교황령의 군 총사령관인데, 아빠가 알렉산드르 6세인데 아빠가 추기경 때 사생아로 이 체사레 보르자가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마키아벨리는 이 사람을 롤모델로 삼았는데 사실은 되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평이 많거든, 영화를 봐도. 왜냐면은, 근데 일단은 이 사람은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겼고, 그리고 왜냐면 엄마가 되게 미인이셨다고 합니다. 미인이셨는데, 스페인계, 이 체사레 보르자하고 이 알렉산드레 6세가 원래 스페인계 이탈리아인인데, 이 6살 때부터 성직에 들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이 당시에 모든 신부님이 다 그렇게 사생활을 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암암리에 인정은 했거든. 인정은 했는데 6살 때부터 뭐 그냥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건 말도 안 되지. 요즘 가톨릭 대학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아주 이례적으로 추기경까지 됩니다. 추기경까지 체사레 보르자 추기경까지 되는데, 교황령을 이제 아버지가 교황이 되니까는 교황령을 지켜야 되는데, 이 나폴리 공화국하고 여기 프랑스 때 샤르 8세가 왕이 있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간섭을 많이 받았어요. 로마 교황권이 무너지던 시대이기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추기경을 그만두고 로마 교황령의 군사령관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왜 군주론에서 이 체사레 보르자를 롤모델로 삼았냐면은, 교황령 자체는 종교적인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맞잖아. 바티칸 시잖아, 지금 치면.
무력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주는 헌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스위스 용병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교황 근위대로 쓴단 말이에요. 쓰는데 그 용병들이 또 말을 안 들어요. 목숨 걸고 싸우겠냐고. 안 싸우지. 그러니까 여기 교황령이 이 피렌체야, 밀라노, 베네치아, 나폴리 여기 막 전쟁에서 막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막 그냥 국토가 유린되고 막 이러니까 보르자가 용병들 6명의 두목들을 초대를 해놓고서 술자리로 불러서 술을 먹인 다음에 그날 밤에 다 죽입니다. 딱 죽여. 그리고 나서 로마 교황의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그 용병들을 부하들은 두목을 죽였으니까 자기 로마 교황의 군대로 다 끌어들입니다. 감언 이서를 통해가지고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체사레 보르자의 아버지 교황도 굉장히 능글능글한 사람이라 샤를 8세가 막 쳐들어오고 막 전쟁을 하고 나폴레옹 쳐들어가는데 로마 교황령에다가 막 대포 쏴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프랑스 대포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마침 또 로마 교황의 딸이 루크레치아 되게 미인이야 또. 되게 미인이야. 그래가지고 프랑스 왕이 이제 그 루크레치아를 인질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레이디 퍼스트 정신이 있으니까 되게 왕이 루크레치아 교황의 딸을 좋아해가지고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잘 타협을 해가지고 로마 교황이 잘 견뎌내요. 종교적인 도시잖아. 종교 집단이잖아. 요즘은 그러니까 종교 도시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그 모습을 보고 체사레 보르자 같은 위대한 군주가 돼야 된다.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쓴 게 이제 군주론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안 보고 봤다가는 나중에 이제 정말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우리가 어디까지 있지? 비집의 자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벌튜가 덕이라는 비르투가 덕도 되고 자기 의지, 뭐 힘, 그다음에 역량 이런 거 힘력자 쓰죠. 역량, 능력. 근데 이거는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지. 운, 타인으로부터의 힘 이런 거잖아. 행운. 자, 운명 뭐 이런 거. 공화주의의 비전인데 키케로가 했던 얘기를 이제 또 나오는데 한번 언급이 되는데 이거 넘어가시고 자 공화주의의 형성 과정인데 마르실리우스가 좀 더 전 사람인데 선출제 정부와 인민주권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한 마르실리우스는 권력의 충만함을 내세우는 교황 절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교회를 능가하는 세속 통치자의 권위를 확립하려 했다. 법은 인민의 의사가 총회에서 표출되는 것을 통해 모든 인민 또는 인민의 중요한 부분, 입법권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직자의 권력은 신법을 가르치고 종교적 의식을 집행하는 데 그쳐야 하며 선출된 정부가 통제하는 세속적 정체를 옹호하면서 전통적 교회 권력과 지배적 왕정 개념에 정면 도전했다. 여기까지 마르실리우스가 살았던 중세 말기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고 나서 좀 뒤에 사람인데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도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세속을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성기를 달리던 시점인데 이때 공화주의의 개념은 이제 뭐 왕정이랑 싸운다기보다는 교회 권력과 좀 싸우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한 거예요. 마르실리우스는. 지금도 보시면은 그 종교가 세속을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란 신정국가. 근데 터키는 좀 달라요. 그 무스타프 케말 파샤, 그러니까 케말 파샤가 근대 터키 공화국의 설립자이자 국부 초대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지금 이승만 같은 사람인데 터키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하고 나서 터키가 지금 서아시아 반도로 쫓겨났지만은 쭈그라들었지만은 이때 이 사람이 서구식으로 개혁을 하면서 종교가 그 세속을 지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종교가 세속을 지배하면 안 되고 세속이 종교를 지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헌법에 못을 박아서 터키는 군부가 되게 헌법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를 해가지고 이슬람교 국가이긴 하지만은 여성들이 비교적 얼굴도 드러내고 다니고
이걸 쓰긴 쓰는데 이거를 저기 차도르처럼 막 완전히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우디 차도르 같이 눈만 내는 게 아니고 부르카처럼 저기 아프가니스탄처럼 막 가면 얼굴 망사 쓰는 것도 아닌데 여기 스카프처럼 하고 있죠. 근데 터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슬람교가 조금 나서려고 그러면은 군대가 쿠데타를 켜가지고 종교를 제압해 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역전돼 버렸어요.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친종교적인 인물이라서 오히려 세속적인 그 군부가 역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인들 몇천 명, 몇만 명을 싹 잡아들여가지고 약간 좀 이상한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공화주의가 마르실리우스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근대 공화주의가 인민의 의사는 한 사람에 의한 통치나 소수에 의한 통치보다 훨씬 공공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 당연한 거지. 특정인 세력이나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이 다스리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 일밖에 하지 않거든, 걔네들은. 다수에 의해 만들어진 법은 다른 형태의 통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보다 뛰어나고 우수하며 또한 지켜질 가능성이 크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현대국가에서도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비례대표 해가지고 직능대표 많이 뽑는다는 얘기고, 다수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 더 우수한 이유는 개인들이 자신의 견해나 목적을 다른 사람의 그것에 비추어 공개적으로 검증할 경우 자신의 것을 수정하거나 타인에 맞추어 조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인데 이게 꼭 그러느냐? 요즘에도 보니까 막 검찰 수사권 때문에 다수당이 뭐 그냥 뭐 지금 현 당선자 분께서 또 이거 안 된다 해서 국회의장 합의한 거 그냥 지금 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파기한다 막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통적인 법의 유용성은 전체 다수에 의해 잘 파악된다. 어느 누구도 고의로 자신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공화주의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법치에 의한 다스림이거든요. 법에 의한 다스림. 그냥 법치죠. 자, 법을 만드는 권한은 오직 한 사람에 있어서만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무지나 악 또는 이 둘 무지나 악 모두에 의해 공동체의 이익보다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목표로 하여 악법을 만들 수 있고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예전에 국회의원들 아시죠? 한 번만 해도 저기 평생 그 연금 막 난리 났었잖아. 그래서 폐지했잖아. 그죠? 그리고 요즘에도 말이 많죠.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데 뭐 수사권 조정 폐지 얘기 막 나오는 와중에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 뉴스 보도 이런 걸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여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하자 그러고 야당은 거기에 반대했는데 결국에는 막 합의를 보고 이걸 갖다 또 뭐라고 비판하냐면은 어차피 여당 야당 다 똑같아. 니네들한테 피해 안 받게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막 하잖아요, 지금. 자, 왜냐하면 과두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 역시 공동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소수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만드는 권한은 시민 전체나 시민의 좀 더 중요한 부분에 속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민 모두가 법에 의해 정당하게 규제되어야 하고 또한 누구도 고의로 스스로를 해치거나 부당한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 결과 모두 대부분은 시민의 공동이익에 이바지하는 법을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마르실리우스 공화주의 이론이다. 마키아벨리 나오기 전에 이론적인 형성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보시기 바라고요. 시민이란 시민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 키케르 때부터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정부에 참여하거나 정치 체제의 후의, 이게 또 후기 민주주의로 나가는데, 이게 충분한 토론, 또는 사법 기능에 참여하는 자이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사법 기능까지 가잖아요. 국민 참여 배심 하잖아요. 배심원단. 시민권이란 공공선의 실현을 지향하는 공동일에 관여하는 수단이며, 정치 참여는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매개물이다. 공공선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 인식, 공공선, 그게 시민적 덕성이야. 공화주의의 핵심이야. 정치 참여는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매개물이야. 계속 나옵니다. 국가 개념의 탄생인데 지금 이거는 민주주의 모델에서는 안 돼.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고, 이건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편하시라고. 근대 국가 개념은 프랑스 때부터 나왔어요.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 자유평등 박애 혁명 있잖아요. 그리고서 왕을 쫓아내고 나서 왕이 중심이 되는 왕정국가 체제가 아니라 인민이 중심이 되는 공화국을 만들었잖아, 프랑스가. 영국은 공화국이 크로멜 때 잠깐
호국경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니까는 유럽이 난리가 나가. 선생님, 왜 프랑스 나폴레옹이 쫓겨났습니까? 프랑스가 너무 강대해지는데 혁명 이념이 전파가 되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특히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의 재상인 그 총리인 그 저기 누구야 로베스피에르부터 해가지고 프로이센 막 죽이려고 그냥 달려들잖아요. 거기다가 영국까지 달려들잖아. 영국까지. 제가 알기로 처음에 나폴레옹이 자기 동생인가를 스페인의 왕으로도 임명을 시켰던가? 제가 기억으로 그래요. 자, 마키아벨리의 공동체 관점인데, 자, 개인에게나 공직자에게나 어떤 존경도 표해지지 않게 되었다. 모두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됨에 따라 온갖 종류의 불법 행위가 난무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불가피했다. 몇몇 선한 사람의 제안에 따라 또는 어쨌든 이런 무정부 상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군주제가 다시 복원되었다. 이게 마키아벨리가 그 당시 살면서 그 이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단계별 이행을 거쳐 다시 무정부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로마가 처음에 왕정으로 시작했다가 공화정으로 갔다가 다시 시저 이후에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왕정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1400년대까지 도시국가로 다 찢어져 가지고, 그죠?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놓고 보면은 로마 제국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무정부 상태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권력들이 난립을 하는 상태잖아요, 지금. 자, 이것은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든 또한 통치받는 것이든 모두 공동체가 거치게 되는 순환 과정이다. 지금 자기가 이러한 세계에 살고 있다. 군주의 3원칙인데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주의 3원칙. 어머, 죄송합니다. 자, 마키아벨리, 이게 핵심, 포인트. 자, 군주는 인간이 약하다는 거를 알아야 돼. 일단, 인간은 위선적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니까는 공식적으로 이 메디치 가문의 로렌조 드 메디치 씨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은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우며, 아니,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런 개념을 받아들여지겠냐고. 위험을 두려워하는 존재이다. 군주가 힘이 있고 잘해주면 충성하지만 군주가 힘이 빠지거나 사리사욕이 생기면 배신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이다.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제2원칙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군주는 때로 뭐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된다. 사자도 되고 여우도 돼야 된다. 군주는 겉으로는 선하고, 이거를 윤석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이걸 국정 기조로 담는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정치인 중에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잖아.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기가 되는 거예요. 비선 정치인이 되는 거야. 대통령 옆에서 실세. 청와대 뭐 수석 비서가 된다든지. 이제는 그런 일은 없겠죠. 군주는 겉으로는 선하고 부드럽고 정직한 태도를 보여야지만 실제로는 그래서는 아니 되며 필요할 때는 악인이 되어야 된다. 마키아벨리가 되게 중요시했던 게 뭐냐면은, 선생님, 여기 제가 교재, 잠깐만. 진짜 이게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시민들의 자산을 보호하라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민들 재산 뺏지 마. 이거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1200년대 마그나카르타도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때는 시민이 아니라 귀족이었지만, 그 다음에 함부로 시민들의 부녀자를 뭐하지만 약탈하지 마.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선생님, 여자 함부로 납치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납치하면은? 감옥 가죠. 선생님, 감금죄라고 있거든? 감금죄 되게 무서운 죄예요. 내가 선생님이나 혹은 선생님이 나를 이유를 떠나가지고 무슨 불만이 있다든지 할 말이 있다든지 하여튼 자기 욕심에 해서 나한테 뭘 잘해주기 위해서라든지 동성이든 이성이든 문 닫아놓고 못 나가게 하면 어떻게 돼? 감금죄 걸려. 그럼 진짜 징역 나와. 합의 안 하면, 잘못하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잘못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 남성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을 비난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뭐 남자가 여자만 해서 그 체포돼가지고 벌받 아니에요. 여자도 많이 걸려요. 무슨 말씀인 아셨죠? 스토커도 뭐 남자가 여자한테만 해요. 얼마 전에 어젠가 나왔죠. 여성이 남성 약사한테 가가지고 해가지고 집행유예 나왔나? 뭐 그렇게 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자, 군주는 이거 되게 무섭습니다. 이러니까는 사실은 근데 이게 마키아벨리의 이것도 학자들끼리 막 말이 많아요. 마키아벨리 진짜 본 마음이 뭐였느냐. 근데 이제 제가 대충 그 결론을 내려봤는데 이 여러 학자들 이 책들도 다 읽어보고 요 마키아벨리 다시 읽기도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 요 책 혹시 있으면은 도서관에 로마서 논고는 읽으면은 재밌긴 한데 이제 임용고시에는 이제 군주론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정리해드린 교재에 있는 내용만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필요할 때는 악인이 되어야 된다. 군주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는다.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해칠 때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 아시죠? 호의가 반복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잖아. 그런 거 있어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또 동성한테 대할 때 다 똑같아. 내가 좀 배려를 해줬더니 어느 날 안 해주니까 막 화내고 있어. 당연히 지가 하는 건데. 자, 세 번째.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군주는 힘이 없으면 죽는다.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는 일은 쉽지만 설득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은 어렵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힘으로 믿게 되는데 군주는 힘이 없으면 지지를 얻을 수 없고 결국 배신나갈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젊은 30 정도도 제대로 안 된 마키아벨리가 도시국가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면은 따르겠냐고요. 이 건방지게 젊은 놈이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야 이러지. 사회에서는 선생님 지금 말하면은 사회 특히 정치인들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 세계에서는 40살만 돼도 많은 나이 같아요, 적은 나이 같아요? 적은 나이예요. 무시당해. 아직도. 자, 그래서 이제 그 군주의 3원칙 얘기하면서 정치는 도덕과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이거는 뭐 뻔한 얘기고 죄송합니다. 군주가 도덕적이라고 해서 꼭 도덕적인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군주가 좋은 군주가 아니라 이거 핵심. 여러분 이거 핵심. 도덕적으로 선한 군주가 좋은 군주가 아니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군주가 좋은 군주이다. 오케이? 약육 강식의 세계니까 군주는 더 큰 선, 더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소한 악은 저지를 수 있다. 이거를 누가 이용했다고 아까? 히틀러, 무솔리니, 돌격대 보내가지고 게시타프 보내가지고 나치, SS 친위대 보내서 싹 죽이잖아 반대파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돌프 아이만.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김경희 선생님.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김경희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은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되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담 프로에게 뵈면은 상당히 똑부러지게 말씀을 잘하셔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과목도 많이 듣거든요. 사회문화도 듣고, 정치경제도 듣고, 심지어 저런 것도 듣습니다. 우주천문 채널 같은 거 되게 많이 봐. 어제도 그거 보다 잤는데, 아들이 좀 이상해요. 아빠 무슨 과학자야? 뭐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거지만은, 공리, 공론, 사변, 담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해. 자.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는 갈등의 최적화를 통해 공동체 내부의 힘을 최대로, 이거는 그냥 좀 약간 좀 철학적인 개념이긴 한데, 최대로 모아내고자 하는 활력,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명력, 힘,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도시국가에서 이런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마키아벨리는 정치 공동체를 신체, 우리 몸에 비유하는데 정치 공동체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다.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 탄생과 성장이 초기에는 건강하고 좋은 상태를 맞이하고 성장을 지속해 나간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이 정점에 이르고 나서는 쇠퇴기를 겪게 되고 마지막에는 몰락하게 된다. 로마 공화국 망하는 거 봤잖아요. 제정으로 갔다가. 마키아벨리는 몰락의 원인을 바로 부패에 있다고 하였다. 라티푼디움부터 해가지고 로마의 황실이 완전히 그냥 뭐 칼리굴라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 야한 영화라고 했잖아. 그냥 성적으로 타락이 말도 무지무지 표현할 수가 없어. 참아. 자, 그 다음에 성장이 정점에 이르고, 막 노예들을 알죠? 그 성적인 노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실제로. 그 여자 주인도 마찬가지야. 남자 주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성장이 정점에 이르고 나서는 쇠퇴기를 겪게 되고 마지막에는 올라가게 돼. 마키아벨리는 몰락의 원인을 바로 부패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부패의 원인은 불평등에 있다. 불평등한 권력의 소유로 인해 타인을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지배로서의 자유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신공화주의 이론으로 빠져가지고. 자, 그것이 정치와 사회를 부패시켜 결국에는 공동체의 활력을 빼앗아 말라 죽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런 배경이라든지 마키아벨리가 말하고자 한 내용을 이런 원문이라든지 비롤리의 공화주의라든지 이 김경희 선생님의 공화주의 이런 책들이 논평한 거를 원서를 보지 않고 그냥 야 공화주의는 이거래 하고 몇 줄로 외웠다가 시험에 딱 나면은 그냥 뒤통수 탁 맞는 거야. 못 풀어. 진짜로 못 풀어. 18조. 모든 정치 체제는, 이거는 뭐 귀족과 인민 두 계층으로 구성된다는 거. 뭐 아까 뭐 계층사회도 얘기도 나왔지만 귀족은 부와 권력을 가진 계층이면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민들은 지배받지 않고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여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이거 중요합니다. 모든 정치 공동체는 지배욕과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귀족, 여기다가 한 가로 좀 쳐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회를 가지고 있는 인민들 간의 자유회를 가지고 있는 자유로워야 돼, 인민들은. 여기 보이스스 서로 긴장하고 있어요. 귀족과 인민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정치의 핵심이 된다. 이건 마키아벨리 생각이다. 마키아벨리의 정치체제 구분. 그래서 로마서 논고가 있고,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날 수 있겠네요. 1시간 정도 더 하면은. 자, 군주정은 귀족과 인민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싸운다는 얘기죠. 긴장하고 갈등한다는 거. 양세력 가운데 어느 한 세력이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뛰어난 한 사람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다. 네, 그렇죠. 군주정의 특징.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이란 건 왕 아닙니까? 그치? 공화정은 너네 내 말 들어. 안 되면 다 죽어. 그 다음에 공화정은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 제가 집단 지도 체제 얘기는 그 중국 소련 얘기했죠. 소련 기억나시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집단 지도 체제라고. 그러니까 소련이 유니언 이거 또 쓰네. 소셜 소비에트 노동자 농민 집단이 소비에트고, 자,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유니언 연합체 연방이다. 자, 그래서 제가 다 얘기 드렸잖아요. 소련 집단 지도 체제 지들도 공화국이라 그러고, 이것은 귀족과 인민 어느 층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세분화된다. 자, 제가 여기 피렌체 제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원서로만 또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이게 뭔 소리지 해가지고 제가 또 앞뒤 상황 문맥을 제가 봐가지고
적어드렸습니다. 귀족들이 주도권을 쥐고 저는 이거 저변이 넓은 정책 이거 혹시 시험에 제가 좀 미리 좀 예언을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거 좀 가능성이 좀 있어요.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날 수 있다고 아시죠? 네. 그 다음에 귀족이 주도권을 쥐고 인민들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체제를 거버모 스테토, 저는 이건 이탈리아어 같은데, 이탈리아어 같은데, 그건 됐고, 저변이 좁은 정치 체제입니다. 정체. 만약에 저보고 내라 그러면 나 이거 낼 것 같은데. 저보고. 진짜예요, 인민이 주도권을 쥐고 귀족들의 정치 참여를 용인하는 것을 광범위한 시민층의 정치 참여 위에 세워진 정체라는 의미로 저변이 넓은 정체. 저변이 넓은 정체. 자, 거번이라는 게 다스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뜻은. 그러니까 이제 무정부 상태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느 쪽이, 주도권을 지냐에 따라 저변이 좁은 정체와 저변이 넓은 정체. 무정부 상태는, 이거는 별도 얘기인데, 귀족과 인민의 갈등과 대립이 조정되지 못하고 흑달할 때 일어난다. 이거는 뭐, 노직 대우리 무정부주의 잠깐 얘기했었죠. 아나키즘. 자, 그래서 귀족과 인민들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정치체제는 각 정치체제의 정치 공동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뭐 다른 거고, 요거. 난다면 요거. 저변이 넓은, 선생님도 지금 고개를 쓰고 보시는 게 갑자기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안 날 수도 있지만, 난다면 이겨낸다고, 저 같으면. 저변이 넓은 정체는 국내 정치의 긴장관계를 잘 조절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힘을 모아낼 수 있고 나아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외세 침략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은 교수님들이 뭐 누가 무슨 문제네 이런 일도 없지만 평가원에서 또 그런 명령이 있지도 않거니와 있다고 하더라도 따르지도 않을 것인데 교수님들은 굉장히 사회 참여의식이 강한 분들이고 비판의식이 우리보다 10배 이상 강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체 대학원 때 동기, 선배, 심지어 후배분도 한 분 지금 교수 현직에 계시다고 그렇잖아요. 끄덕끄덕 하시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도 교수님 뵈면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 무슨 모임에서 막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근데 요즘에는 교수님들이 좀 시국선언 같은 걸 잘 안 하시더라고, 요즘에는. 사회 갈등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발표를 안 하면은 이제 공격당하시니까는 교수님들도 요새는 좀 몸살이시는 듯한 좀 모습이 좀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때는 교수님들이 엄청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고 옛날에 더 심했어요. 교수님도 막 구속되기도 했어요. 정부 비판하고 이러다가. 자, 그 다음에 인민의 기반을 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힘을 최적 상태로 모아내려 한 정치체제가 공화주의 체제. 누구? 인민, 사람들, 피포. 사람들의 기반을 둔 공동체 구성 모두의 힘을 최적상, 옵티마이즈, 영어 최적화하다, 최적화된 상태, 옵티멀하다 이러잖아요. 이제 정치체제가 공화주의 체제이다. 로마사 논고하고 19, 20, 21, 22, 23인데 잠깐 조금만 더 하고. 로마서 논고는 그렇게 읽기가 어렵지는 않은, 재밌는데 문제가 뭐냐면 양이 많아요. 굳이 다 안 읽으셔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의 공화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어떤 나라가 강한 나라인가, 로마는 왜 무너졌는가, 요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다른 겁니다. 군주론이 위기에 이거는 좀 보시라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카리스마적 권력을 행사하고 필요에 따라 권모술수도 사용해야 되는 냉혹한 권력자의 모습을 그린 책이 군주론이고, 로마서 논고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시민적 특성을 옹호하고 로마의 공화정을 모범으로 제시하는 공화주의론을 설파한 것이다. 자, 그래서 두 책은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르다. 자, 로마의 자유정체인데 요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자, 마키아벨리는 이제 공화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보시고 있죠?
졸리신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인민을 기반으로 한 로마였고, 다른 하나는 귀족에 의지한 스파르타와 베네치아이다. 베네치아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쁘겠지. 이탈리아 지금도 도시끼리 상당히 기분 안 좋아요. 굉장히 라이벌을, 독일도 그래요. 선생님 알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보면은 바이에른 뮌헨 있잖아요. 베를린도 있고. 그런데 물어보면 바이에른 사람 보고 너 어디 나라 사람이야 이러잖아. 그러면은 바이에른, 독일에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 알 텐데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러면 독일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나는 바이에른 사람입니다. 그래요. 진짜로.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로 물어보면은 뻔히 알아들어야 돼. Excuse me 하고 딱 물어보면은 뭐라고 물어보면은 I'm sorry, I'm French 이러고 딱 끝내버려. 기분 나쁘다고 걔네들은. 요즘에는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인민의 기반을 둔 공화정은 민주정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서 농구를 통해 아테네 민주정을 비판하였다. 아테네는 군주제정 요소나 귀족제정 요소를 민주제정 요소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키케로 때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중구난방이 돼. 방종으로 빠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펠로폰네소스 동맹군한테 델로스 동맹군이 무너져가지고 아테네 완전히 박살 나버리잖아요. 어? 그래서 그 당시에 저기 활동하던 사람이 누구야? 소크라테스잖아. 얘기 다 드렸잖아요, 제가. 마키아벨리는 단일 권력이 세속 권력을 독점하는 순수 정체를 비판한다. 왜냐하면은 직접 민주주의, 근데 스위스는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나라 같은데, 스위스는 국가 자체가 인구도 적고,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독특한 나라지 않습니까? 마키아벨리가 말한 인민의 기반한 공화정은, 리퍼블리카는 인민을 지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민주주의만 따지고 보면은 피치자가 곧 통치자이잖아. 민주, 백성이 주인. 근데 공화주의는 그게 아니고 참여를 시키는 거야. 참여를. 자, 방법론적인 의미예요. 방법론적인 의미. 자, 그럼으로써 많은 자원과 권력을 통해 지배욕을 표출하는 귀족층을 제어하는 체제이다. 자, 귀족 정도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귀족층도 좀 제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처럼 인민들을 그냥 막 와가지고 모든 법안마다 통과를 시켜서 그거에 따라 하게 하면은 로마 꼴이 난다, 이거 로마 꼴이. 독재자들이 막 이용해 먹고. 로마에서는 민회가 구성되어 지금 말한 거, 인민의 의사를 전달할 통로가 마련되어 있었고, 호민관을 통해, 호민관이 굉장히 힘이 막강했는데, 호르텐시우스법 때문에 생긴 건데, 호민관이 사실은 그 시민들, 그러니까 평민들이죠. 귀족이 아닌 평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 호민관은 실제로는 선출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저기였어요. 귀족들. 백성들은 농사짓느라고 살기가 힘들어. 아니면 군복무 하느라고. 여성은 정치 참여를 못했고. 근데 이 호르텐시우스법에 의해서 굉장히 호민관이 권력이 왜 막강했냐면 법률에 거부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민관한테 함부로 못 가버려요. 아무리 뭐 누가 무슨 행동을 하고 해도 호민관이 이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거부권을 딱 비토를 놔버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민관을 통해 언론과 행정관들에게 인민의 의지를 대변할 수 있으며 그 거부권. 그 다음에 법과 제도가 구비되어 귀족들의 전횡을 제어할 수 있었다. 그랬는데 하려고 농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자기네들의 그 대규모 토지를 뺏으려고 하니까는 암살해버렸잖아. 몽둥이 들고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냥. 옆에 몽둥이를 든 경호원이 둘씩 있었어요. 있는데도 선생님 생각을 해봐. 선생님, 내가 만약에 뭐 호민관이고 선생님이 제 경호원이시면 우리 밤에 11시에 종로 가서 술 먹는데 선생님이 가스총 하나 들고 삼단봉 들고 나 호위하고 있는데 50명이 나 죽이면은 보호 못 하잖아.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스파르타와 베네치아는 인민들에게 정치함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다.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예, 스파르타도 보면은 저기가 있었어요. 언론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왕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왕도
지 맘대로 못 합니다. 영화 300 보면은 레오니다스 왕이 그 저기 뭐야 그 어디야 거기 그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데 테르모빌레 전투지. 테르모빌레 전투에서 이거 뭐 굳이 영화 얘기까지 할 건 아닌데 이 협곡이잖아. 여기 바다 아유 잘 못 보시겠다. 여기만 찍히면 되잖아. 여기만 300명으로. 실제로는 더 됐어요. 300명 아니었어. 그리고 옆에 있는 도시국가 동맹군도 500명인가 더 왔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원래 3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군대를 성인 남자가 10,000명 정도 됐기 때문에 한 적어도 5,000명의 시민군이 출동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귀족들이 못 가게 막아가지고 왕의 근위대만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화 보면은 좀 안 됐어. 이제 309면 왕비가 그냥 참 그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그래가지고 갔다가 레오니다스 왕 돌아가시고 근데 그 302, 2탄 나왔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 나오는데 거기에 페르시아의 노예로 원래 그리스의 노예였는데 그 에바 그린 되게 예쁜 프랑스 여배우 그래가지고 여군 장군이 돼가지고 자기 조국을 자기를 그냥 그 안 좋은 매음굴에 팔려 나갔잖아요. 그 에바 그린이라는 예쁜 여배우가. 근데 페르시아까지 팔려갔다가 거기서 크세르크스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장군이 돼서 자기 조국을 쳐들어오는데 테미스토클레스가 되게 뛰어난 용사였잖아. 정치인이자 장군인데 막으니까는 밤에 막 바다로 불러내서 중간지대로 불러내서 유혹하잖아. 육체적으로 유혹하는데 안 넘어가니까는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투를 치르는데 아테네 연합군이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해상전을 하고 있는데 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스파르타 여왕이 그냥 스파르타 함대를 끌고 나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전투에서 이기고 끝나죠. 근데 결국 테미스토클레스는 도편 추방 당해가지고 페르시아에 망명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네. 자, 이게 보시면은 이제 20쪽으로 가시는데 20쪽, 21쪽, 22쪽, 23쪽인데 23쪽이 끝이군요. 끝인데 20쪽에 1, 2, 3, 4를 좀 보면은 좀 쉴 건데 공화정은 필연적 팽창에는 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 이게 선생님 이거예요. 그 로마 시저가 갈리아 정보라고 이집트 정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정으로 넘어가요. 황제가 다스려. 왜냐하면 그 넓은 국토와 그 많은 인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로마가 도시국가일 때는 이게 민주주의가 가능했는데 안 된다고요. 공화정이 가능했는데 참여민주주의가 가능했는데 공화정이 필연적 팽창의 다수의 국가들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쟁은 대립 갈등을 낳고 결국 전쟁은 이거 자 제국이 뭐야? 선생님 제국이 뭐야? Empire 황제는 Emperor 제국이 뭐야? 제국 여러 가지 의미가 황제가 다스린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황제가 다스리긴 하는데 이거는 여러 나라들이 합쳐진 나라를 제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국. 황제가 다스리긴 해. 여러 나라들이 있어. 대영 제국. 대영 제국만 해도 기본이 지금도 4개가 있잖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자, 그 다음에 필연적 팽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특정 세력의 권력 독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내 정치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은 인민에 기반한 공화정이었는데 시저가 암살되고 나서 2차 삼도 정치 안토니우스, 옥타비우스, 레피두스가 집권을 하면서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1800년대 갈 때까지 이탈리아가 통일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인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여 귀족들의 지배욕을 제어하는 공화정의 중심에는 자유가 있다. 이거는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요. 조금 쉬었다가 선생님 우리 쉬었다가 20쪽이 11번 자유를 지키기 위한 원칙부터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